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역전파가 무엇인지 알았고 실제로 그거를 신경망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역전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개별적인 구현 자체를 이제 끝까지 수행하는 거는 할 수는 있고 재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끝까지 다 구현하는 거는 또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더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을 이제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 이후에 재밌을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연산들에 대해서 역전파를 구현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혹시 원하신다면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미분들을 내가 다 모르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로그 미분. 그러면 이제 보시면 로그 미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 로그를 미분하면은 그냥 x분의 1이래요. 그리고 일반 로그를 이제 하면은 요 밑을 요 자연 로그로 변환한 것을 이제 곱해주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석학을 따르겠죠. 그래서 이제 미적분은 이제 해석학의 교과서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고,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국소 미분이구만. 따라서 만약에 내가 그 로그 연산이 이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력 이제 x가 들어오고 어떤 출력 이제 y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출력이 최종적으로는 손실함수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dl dx가 알고 싶다. 그러면 요 연쇄 법칙이 보장하는 것은 dl dy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준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dy랑 dx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면 dy랑 dx가 지금 이제 만약에 y가 로그 x다. 그러면 이제 dy dx는 지금 이런 이제 조사를 이제 해보시면 그냥 x분의 1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dl dx는 dl dy의 순전파 시점의 입력을 기억해 줬다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곱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역전파가 결정됐으니 이거를 그 클래스 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현하신 것처럼 그냥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이랑 백워드 딱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부속품들이 막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발 노력이죠. 이제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뭐 반복적인 부분이고, 미분을 하는 거야 수학책 보면 나오는 거고, 수학책 보기 귀찮으면은 그 수학책에 써 있는 내용을 챗GPT가 읽었을 테니까 이 정도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되고, 못 믿겠다 싶으면 요 이제 그렇구나 하고 위키백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개발 노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시간 관계상 그냥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다 한 내용들이요.
다 한 내용들이라서 사실 그냥 쓱 훑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5차 역전파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냥 대단히 편한 그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더 이해하실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다시 살펴볼 때 여기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구나 이런 점을 제가 확인드리고 또한 그 책에서 많지는 않은데 좀 한두 개 정도의 그 기술적인 사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두 개 정도예요. 나머지는 그냥 좀 그렇다. 뭐 이런 정도고, 그래서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 미분, 단순하고 구현이 쉬운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미분의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당 그 계속해서 순전파를 계속 수행을 다시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의 3층 신경망의 경우에 매개 변수가 784 곱하기 50 더하기 50 이게 1층의 매개 변수의 개수고 50 곱하기 100 더하기 100 2층 100 곱하기 10 더하기 10 3층 그래서 총 합치면 45,360개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수치미분으로 수행하면 이 수치미분의 구현의 이제 방식에 따라서 요 fx 플러스 h와 fx를 이제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요 x가 각각의 매개 변수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요 f가 손실까지의 순전파입니다. 따라서 각 매개 변수 한 번당 두 번씩을 호출해 줘야 되니까 9만 번의 순전파가 있어야 되고 한 번 그 수행한 학습을 수행한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를 드리면 수치 미분은 9만여 번의 호출이 이제 되는 거고 역전파는 두 번의 호출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역전파는 순전파가 한 번이 돼야 역전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역전파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증가해도 여전히 두 개예요. 근데 만약에 그 요 사이에다가 층을 추가했다라고 하면은 그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 얘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전파는 그냥 단 두 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그 연산의 횟수상으로 이제 상수 값인데 5, 1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수치 미분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이제 ON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매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엄청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상세하게 이제 논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수치 미분의 이제 한계점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역전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식과 이제 계산 그래프를 활용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서 보시면 첫 번째 148페이지에서는 계산 그래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이제 하고 아까 그 초등학교 산수 문제는 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 값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이 합성함수라는 개념 자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일본 사람이 쓴 거라서 그 부가세 대신에 이제 소비세라는 그런 이제 말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왜 계산 그래프로 푸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합성함수에서 역전파를 전달할 때는 중간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계산 그래프를 도입하면 그 논의가 편리해집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152페이지에서는 5.2절의 연쇄 법칙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고 이 연쇄 법칙을 통해서 역전파가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역전파를 그 수행하는 부분인데 예시죠. 156페이지에서는 덧셈을 수행했고요. 157페이지에서는 곱셈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제시한 슬라이드에서 이 역전파의 개념을 제시를 했고 더하기 역전파, 곱하기 역전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거 다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재에서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교재를 다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역전파를 이제 좀 곱하기 두 개로 간단하게 하는 부분 우리가 이 곱셈을 구현해서 이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 우리랑 사실상 거의 동일한 그런 구현으로 제시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셈 계층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역전파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165페이지부터는 드디어 계산 그래프를 신경망에 적용할 때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망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역전파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의 구성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완전 연결과 활성화의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조합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평균제곱 오차로 끝나든지 뭐 이런 식이죠. 평균제곱 오차도 그냥 그 빼기랑 제곱이랑 더하기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니까 뭐 제곱 정도만 그 미분 준비하면 되겠죠. 그게 뭐 쉬운 거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우리가 응용하진 않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67페이지 시그모이드 보시면 이 시그모이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이제 수행했는데 여기서 그 교재에서는 그 제가 제시한 것처럼 각각의 국소적인 연산의 조합으로서 시그모이드를 이제 수행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미분을 수행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제시한 그런 구현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해도 그냥 간단한 연산들의 조합을 그 규정하면 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국소 연산에 대해서 역전파가 규정이 되면 그러면은 저런 해석학적인 미분을 수행하지 않고도 그냥 그 순서를 잘 맞춰서 역전파를 호출을 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시그모이드에 대한 해석학적인 그런 그 분석을 이제 수행했고요. 그게 이제 코드의 분량으로서는 좀 더 간결한데, 노력은 좀 더 듭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다 구현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원리는 아니까 그냥 개발의 노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0페이지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80페이지 5.7.1절의 신경망 학습 전체 그림에서는 미니 배치, 기울기 산출, 매개 변수 갱신, 반복 이렇게 이제 됐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제시한 구현의 역전파를 이제 보시면 1단계 미니 배치, 2단계 경사 산출인데 순전파, 역전파 수행하고요. 매개 변수 갱신 수행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정된 학습 횟수만큼 이제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교재 구현은 우리랑 많이 제가 제시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런 어쨌든 뭐 프로그래머마다 스타일이 이제 다르니까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스타일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거야 뭐 프로그래머의 이제 스타일이니까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뭐로 가도 그 결과가 이제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신경망의 기본 이론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5.8절 187페이지의 그 내용을 공감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계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계산 그래프를 활용해서 5차 역전파법을 알아봤고 신경망의 각 계층을 역전파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역전파로 구현하니까 10시간이 1초 이내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덕분에 신경망 계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원하는 신경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이제 실제로 이 훈련하는 것도 이제는 할만해졌죠. 그냥 웬만한 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마지막 실험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실제로 에포개 수를 10번으로 하면 학습 자체는 확인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6,000번이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10초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 잘했구만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능이 94 정도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논의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으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는 현재로서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이제 대표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텐서플로우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치가 이제 있는데요. 텐서플로우가 이제 2015년에 이제 처음 나왔고요. 파이토치는 조금 늦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텐서플로우가 선발 주자인데다가 그 구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는 이 텐서플로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서 관리하죠. 파이토치는 메타에서 관리합니다. 메타는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의 이제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의 가치는 뭘까요? 그 점을 이제 그 직접 해보면서 같이 보시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텐서플로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가치는 어, 넘파이랑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먼저 임포트 텐서플로우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죠? 그죠? 다음과 같은데요. 요 이제 텐서플로우가 시작되면서 막 로그 같은 게 좀 발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이미 이제 한번 상의를 드렸으니까 그런갑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논의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시면 이제 바로 알려주세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잘 확인했고 컨테이너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그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가치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텐서를 제공합니다. 즉 텐서플로우에서 컨스탄트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 그 데이터를 설정을 하시면 막 정보성 로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냥 한 번 정도 더 실행하시면 그런 이제 오류가 아닌 이상은 그런 정보성 로그는 이제 더 이상 보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값이 뭐냐? 빵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그 빵 차원짜리를 텐서플로우의 텐서라는 자료 구조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벡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종종 소문자 X로 불렀죠. 텐서플로우 이제 컨스탄트 이렇게 하시고 그냥 두 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넘파이의 ND 어레이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해보면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벡터 이제 하나의 값을 전달을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에 담기기 때문에 하나짜리 이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왜 값이 이상하네?
텐서플로우를 호출하고 나서 지금 넘파이가 좀 이상하네요. 아, 앤디 어레이라고 해서 그렇죠. 어레이라고 해야 되죠. 착각했습니다. 즉 이제 요게 이제 스칼라 값이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앤디 어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앤디 어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랬고, 그럼 이제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이제 붙여주지 말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 나란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이런 거죠. 넘파이에서는 얘를 ND 어레이라고 하는 것에 담고 텐서플로우는 텐서에 담는 거예요. 그냥 텐서를 텐서로 그냥 부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2차원도 한번 이제 해보면 그러면은 얘도 이제 2 x 3짜리 텐서가 이제 되는 거고 내용물은 이제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를 A라고 부를게요. X라고 하는 문자는 그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편이니까 그러면 A 곱하기 되겠죠. 그죠? A 빼기 A 빵 나와야 되겠죠. 텐서플로우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텐서플로우는 넘파이와 제공하는 가치가 거의 유사합니다. 넘파이고요. 텐서플로우는 넘파이의 기능을 거의 근사하면서 하지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게 텐서플로우 또는 파이토치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왜 도대체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야 되는가 혹은 넘파이 파이토치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 복잡한데 넘파이가 못하는 게 없는데 굳이 왜 텐서플로우를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어, 자동 미분과 같은 것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개발했어야 되는 그 연산별 백프로파게이션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역전파를 염두에 두고서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대신에 넘파이는 이 역전파에 쓰일 거라고 그 생각을 안 했고 따라서 역전파 기능을 따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파이가 그 텐서 연산은 잘하는데 신경망에서 꼭 필요한 역전파를 위한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연산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게 이제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는 신경망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각각의 연산에서 더하기 역전파, 곱하기 역전파, 빼기 역전파, 나누기 역전파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사용하시면 어, 방금 전에 오차 역전파를 혹은 이제 연쇄 법칙의 그런 결과를 직접 구현하시지 않고도 바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까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산별 역전파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텐서플로우의 핵심적인 활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는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하고요. 1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량,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 2개, 부가세,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 1.1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전파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그레디언트 테이프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그냥 순전파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 곱하기 다 구해볼까요? 세전 가격 곱하기 수량 그리고 가격은 세전 가격 곱하기 부가세입니다. 그냥 순전파를 하시면 됩니다. 순전파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얘네들 자체가 자료형에 민감합니다. 얘가 이제 부동소점인데 나머지는 이제 정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 부동소점형으로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바꿨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이제 보시면 가격이 뭐 220원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가격이 이제 잘 나왔고 여기서 이제 요 값을 이제 획득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그 numPy라고 하는 것을 호출을 해주면 안에 있는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20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아까와 이제 비슷한 스타일로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서플로우의 본질을 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단가의 numPy 곱하기 수량의 numPy는 가격이 이러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단가 수량의 변화에 따른 이제 가격의 변화량을 이제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D 단가, D 수량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테이프라고 하는 것에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로서 이제 단가와 이제 수량 이 두 개의 이제 목록을 이제 제공하면 이제 D 단가와 D 수량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 D 단가 D 수량이 아까 이제 획득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 단가의 numPy
비수량의 비수량 파이. 이제 하면 요거는 이제 그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가격과 단가의 변화량의 관계고 얘는 가격과 수량의 이제 변화량의 관계잖아요. 초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역전파입니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겠죠? 전전파를 해보면 야 뭔가 데자뷰 같은데? 데자뷰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현했으니까요. 단가가 100원이고 수량이 2고 최종 가격이 220이고 세정 가격이 200원이고 부가세가 1.1이고 둘이 곱하면 220원이 돼서 여기 곱하기 하나 빼먹었죠. 부가세 여기 곱하는 거 빼먹었는데 뭐 지금 이제 그림을 지워야 되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곱하기 1.1 해서 220원이 나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각각에 대해서 요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백워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텐서플로우가 다 연산별로 해놨어요. 그죠? 연산별로 해놨고 그래서 이게 그 백워드가 호출될 변수들 자체를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이 그 역전파를 수행할 대상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테이프 그레디언트 내부에서 그 베리어블 변수들을 기준으로 그냥 원하는 순전파를 하면 됩니다. 백워드 뭐 호출하고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거는 아우 저희가 뭐 그런 거를 직접 하세요. 그냥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그 순전파를 수행했던 요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기록을 해뒀다가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출하고 여기는 원하시는 출력이에요. 출력이고 그리고 그 출력과 연관이 있는 변수들의 목록을 제공하면 됩니다.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들의 목록을 이제 제공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역전파가 호출이 돼서 내려갑니다. 따라란 이렇게 내려가고 따라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 값들이 맞는지는 아까와 일치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뭐 1인데 테이프 그레디언트에서 그런 거는 알아서 해줘요. 그죠? 뭘 귀찮게 뭐 백워드를 막 호출하고 뭐 전달하고 그러세요. 요 중간 과정은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이런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그 1 곱하기 200이 이제 나갈 거고 얘는 1 곱하기 1.1이 나갈 거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이제 내려가면 1.1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1.1 곱하기 이제 1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단가는 2.2 역전파가 될 거고 수량은 이제 110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단가와 가격의 변화량의 관계가 2.2로 잘 나왔고요. 이거는 우리가 구현했던 결과와 일치하고요. 또한 이 수량과 가격과의 관계도 11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제 역전파의 개념을 아시면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만세! 이제 이걸 가지고서 신경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중간에 이제 요 그 가격이 이제 세정 가격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요 프린트물만 조금 수정할게요. 세정 가격 여기 이제 되고. 근데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세정 가격과의 그 세정 가격도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이제 단가 수량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세정 가격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D 세정 가격 이 세정 가격도 이제 요 그레디언트 테이프 내에서 이제 일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그 D 세정 가격도 구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어, 가격과 이제 수량 이제 관계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세정 가격과의 관계도 알 수는 있죠. 원하신다면요. 근데 이거는 그 중간 결과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D 가격하고 D 세전 가격하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거를 당연히 최종과 이제 그 최종 입력뿐만 아니라 중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D 세정 가격이 1.1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그레디언트 테이프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원하신다면 역전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혀 구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될까요? 이제 그 텐서플로우의 원리를 아셨으니까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신경망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뭐를 구현해야 될까요? 완전 연결이랑 뭐 손실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 완전 연결인데 텐서플로우 버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TF자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파를 구현하시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전파는 얘가 알아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순전파의 관점에서만 이거를 이제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력수, 출력수, 그리고 활성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요 W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역전파의 대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텐서플로우 베리어블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초기 값은 뭐 텐서플로우 랜덤에서 노멀
이렇게 이제 하고 입력과 이제 출력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넘파이에 있는 기능들이 그 거의 대부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이제 해보시면 살짝씩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랜덤에서 이제 노말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쉐입을 이제 결정을 이제 해주시는데 그 쉐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2 by 3이다.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명시한 이유는 이제 괄호쌍이 요 안에 그 괄호쌍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 by 3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쉐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명시를 이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해봤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쉐입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주시면 괄호쌍이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B는 이제 요 텐서플로우 베리어블인데요.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제로스 그죠? 그, 이고 여기서 이제 출력의 쉐입을 출력 수만큼 이렇게 이제 수행해 줘야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살짝 그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만들어 보라. 이렇게 이제 그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제로스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넘파이랑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넘파이 제로스 해서 이제 5를 이제 수행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랑 넘파이가 지금 보시면 그냥 넘파이에 있는 기능을 참고해서 텐서플로우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그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얘는 역전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넘파이는 역전파로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텐서플로우가 넘파이에는 기능을 그 역전파를 이제 고려를 해서 다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그 쓰면 되고 역전파는 요 그레디엔트 테이프 내에서 알아서 일어날 테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른데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활성화가 뭔가 있다. 그럼 이제 액티베이션에다가 그뭐 활성화 함수 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되면 지정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주고요. 이제 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XS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제 배치 입력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제 그 Z2도 여러 개 이제 배치 단위에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느낌이 다른 게 텐서플로우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죠? 닷 대신에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좀 명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XS와 이제 그 W의 내적이 수행한다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어, B 더해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만약에 액티베이션이 이제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나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의 연산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ZS를 이제 수행해주고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지정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ZS 나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그 백워드를 구현을 원래는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텐서플로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돼요. 그죠? 그냥 순전파만 염두에 두고서 이거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